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3월 10일은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확정한 날입니다. 당시 헌재 탄핵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결정이었는지는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소위 만장일치로 결정했던 헌법재판관들, 그 사람들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시 자신들의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입니다. 그 당시 그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름은 역사에 두고 남겨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이정미, 김희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들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 역사에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는 두고 앞으로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으로 또 남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말도 안 되는 현직 대통령 탄핵을 소위 파면이라는 식으로 결정한 그날, 즉 2017년 3월 10일은 또 헌법재판소가 있던 서울 안국역 부근에서 수많은 민초들이 부당한 탄핵에 저항하면서 탄핵 무효를 외친 이른바 3.10 안국항쟁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부당 탄핵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4분의 소중한 생명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완식, 김주빈, 김혜수, 이정남, 이렇게 4분이 부당한 탄핵에 저항하면서 경찰과 대치하던 과정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은 그동안 좌익 세력의 폭력 집회 때 발생한 희생자가 무슨 영웅 취급을 받던 것과 달리 제대로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고 제대로 예우해주는 사람도 없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3.10 안국항쟁, 부당한 대통령 탄핵에 저항하면서 탄핵 무효를 외치던 그 민초들의 저항은 화염병도 없었고 죽창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이에 저항하는 민초들의 울부짖음이 생생히 기억에 남아있는 3.10 안국항쟁으로부터 정확하게 올해 3월 10일로 6년이 지났습니다. 3.10 안국항쟁 6주기를 맞아서 오상종 단장이 주도하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3월 10일 바로 서울 안국역에서 3.10 안국항쟁 6주기 순국열사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먼저 이 집회가 열리기 전에 공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023년 3월 10일은 3.10 안국항쟁 6주기입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에서의 그날, 우리가 누리던 자유민주주의가 강탈당하고 법치가 사망한 날입니다. 그리고 탄핵 무효를 외치던 민초들이 힘없이 죽어간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버지였고 할아버지였을 그분들이 싸늘한 죽음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고 김완식, 고 김주빈, 고 김혜수, 고 이정남 열사님의 숭고한 뜻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3.10 안국항쟁 6주기 추모 분향소 설치와 추모식을 예고했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이 주최한 이번 추모식은 국민의례에 이어서 손상윤 뉴스타운 회장, 곽성문 전 의원, 김재수 ROTC 애국동지회장, 김기수 변호사, 그리고 올해 대학생인 청년포럼 시작의 권혜민 간사, 마지막으로 박주연 변호사, 이렇게 6명이 추모사를 했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대형 플래카드에 거짓 촛불 뒤에 숨어서 양심 팔아버린 8인의 헌법재판관을 기억한다라면서 8명의 명단, 아까 말씀드린 이정미, 김희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이름을 명기했습니다. 이번 추모식을 주관한 자유대한호국단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싸워온 자유우파 진영의 대표적인 아스팔트 단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좌익 세력을 비롯해서 이준석계 등에 대한 고소고발을 통해서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조금씩 의미 있는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는데 적지 않은 공을 세운 단체입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기 직전인 2017년 3월 4일 발족한 시민단체로 얼마 전 이 단체도 출범 6년을 맞았습니다. 오상종 단장을 비롯해서 자유대한호국단 관계자들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그리고 격려의 말을 전하는 바입니다. 이번 3.10 안국항쟁 6주기 순국열사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한 6명의 추모사 가운데 김재수 ROTC 애국동지회장의 추모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ROTC 애국동지회장은 그동안 몇 차례 군수날TV를 통해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어서 아마 그 이름이 익숙한 시청자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저항운동, 또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애국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재수 회장이 오상종 자유대한호국 단장의 요청으로 준비한 추모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10 민주항쟁에서 희생된 애국열사 4분을 추모하며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에 항의하기 위하여 경찰과의 대치 과정에서 숨진 4분의 6주기를 맞아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그날의 그 현장에 모였습니다. 그날의 헌법재판관들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은 헌법에도 없는 인민재판과도 같은 것이었으며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져버린 치욕의 날이었습니다. 헌재 앞 도로에서 할 말을 잃고 아우성치며 울부짖었던 그날, 분노한 수많은 애국시민들이 현장으로 몰려들어 최악의 사고가 발생하여 4분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당시 암울하던 시국에 그분들의 억울함을 보도해줄 언론도 없었고 희생된 4분을 지켜줄 사법부도 없었습니다. 모든 법치가 파괴되었던 2017년 3월 우리를 대변해줄 정부도 대통령도 정당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대선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저질러 놓은 적폐는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또한 문 정권에 빨대를 대고 먹고 살던 놈들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온갖 부정의 증거들을 은폐까지 해온 놈들이 물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노총 문제를 시작으로 여러 분야에서 강력한 개혁의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적폐청산 과정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과연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핵심까지 파고들어 청산할 수 있을지를 주목하며 성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폐청산에 못지않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부터 문 정권 5년 동안 억울한 희생을 당한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 또한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지도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나 현 정부 어디에서도 3.10 민주항쟁에서 희생된 4분의 명예를 되찾아줘야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2016년 6월 9일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죽었다는 백남기 농민사건을 기억합니다. 사인부터가 엉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을 총동원하여 추모 분위기를 띄웠던 주사파 놈들을 생각하면 3.10 항쟁에서 희생된 4분의 죽음은 절대로 이대로 묻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급하게 파헤쳐 처단해야 할 적폐가 많다고 하더라도 4분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그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4분의 명예로운 희생을 기릴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 이 자리에서 희생되신 고 이정남, 김혜수, 김호환식, 김주빈 동지들을 추모하며 동지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함께 나설 것을 다짐합니다. 2023년 3월 10일
대한민국 ROTC 애국동지회 회장 김재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이번 추모식에서 김재수 대한민국 ROTC 애국동지회장이 밝힌 추모사 내용이었습니다. 가슴에 찡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김재수 회장은 최근 주간인물이라는 잡지의 표지 모델로도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제목은 애국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노장 김재수 대한민국 ROTC 애국동지회 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재수 회장은 현재 콜텍 문화재단 이사와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 정보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경북 김천 출신으로 연세대를 졸업하고 ROTC 8기로 군복무를 했으며 국방과학연구소에 들어가서 본부장까지 지냈던 그런 분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문재인 정권이 지난 2019년 탈북 어민들을 판문점으로 압송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북송 사실을 알게 된 어민들은 자해를 시도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문재인 정권 시절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등의 공소장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시했다고 합니다. 정의용 등에 대한 공소장에는 탈북 어민 조사를 담당하던 합동정보조사팀이 북송 예정일을 하루 앞둔 2019년 11월 6일 이들이 강제 북송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강한 저항이 예상되고 16명을 죽인 전력이 있어 합동정보조사팀 인력으로는 호송 자체가 어렵다면서 경찰 특공대가 투입되고 수갑과 안대, 포성 등 개구 장비가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보고받은 문재인 정권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는 북송작전을 계획하면서 탈북 어민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며 안심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은 어민들에게 안대를 씌워 이동 중 행선지를 알 수 없게 한 뒤 포선과 케이블 타이로 신체를 완전히 결박했고 어민들은 경찰 특공대 4명과 대공수사국 직원 1명이 탄 승합차를 한 대씩 나눠 타고 판문점으로 압송됐습니다. 판문점 자유의 집에 도착한 뒤 안대를 벗은 탈북 어민들은 군사 분계선에 서 있는 북한군을 발견하고 자신들이 북송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극심한 충격을 받은 이들은 북송을 거부하며 자리에 주저앉거나 콘크리트 모서리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를 시도하며 저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호송작전에 동원된 경찰 특공대는 탈북 어민들의 이 같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군사 분계선으로 강제로 끌고 가서 북한군에 인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송 결정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정의용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강제 북송 진행 상황을 구두로 실시간 보고받고 공동경비구역 즉 JSA 정보과장으로부터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통해 탈북 어민들이 북한에 인계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정의용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해 헌법상 우리 국민인 탈북 어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됐으며 법률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도 방해받았다고 공소장에 기재했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권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정권입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정의용 같은 문재인 아랫사람에게만 미쳐서는 안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문재인의 동의 혹은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문재인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해서 범법 행위가 확인되면 정의용이나 무슨 서훈이나 혹은 박지원이나 이런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문재인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사법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공정이고 그것이 상식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